시노 지방에는 이러한 전설이 있다. 숲속에 사는 포켓몬이 있었다. 밤이 되면 그 포켓몬은 숲속으로 돌아가 껍질을 벗어 사람의 형태로 잠들고, 다시 아침이 되면 포켓몬의 껍질을 잊고 마을에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 말은 즉슨 숲속에서 사는 한 포켓몬은 자신의 껍질을 벗을 수 있고, 그 벗은 모습이 사람이었다는 것. 다시 말해 포켓몬은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쓴 것이라는 말이다. 즉, 같은 말로써 포켓몬과 사람은 동일한 생명체이다 라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가 포켓몬 게임을 하다 보면 포켓몬과 사람은 같은 생물체이다 라는 여러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포켓몬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킬리아라는 포켓몬이 있다. 이 포켓몬은 하트골드, 소울실버 버전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 킬리아가 갑자기 다리를 잡고 늘어졌다. 킬리아는 기뻐서 해롱 상태가 되었다. 킬리아의 볼이 빨갛게 물들였다. 와, 킬리아가 갑자기 나를 껴안았다. 심지어 킬리아의 최종 진화 연태인 가디아는 게임 속 남자 캐릭터에게 입맞춤까지 한다. 또한 포켓몬이 사람이라는 증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어진 두 번째 증거로는 서로 다른 모습의 포켓몬들도 교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오스와 따라큐를 키우미 집에 맡기게 되면 둘은 교배에 포켓몬 R이 나온다. 즉, 서로 다른 모습의 포켓몬들도 교배가 가능하다는 것. 이를 포켓몬과 인간은 같은 생물체이다라는 시노 지방의 신화에 대입해보면, 인간과 포켓몬은 같은 종의 동물이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허나 둘의 교배는 가능하다. 위 사실들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시노 지방의 또 다른 전설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사람과 결혼한 포켓몬이 있었다. 포켓몬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는 사람도 포켓몬도 같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었다. 우리가 이 신화 속 주목할 문구는 옛날에는 포켓몬과 사람의 결혼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는 것. 다시 말해 현재는 거의 없다는 것. 즉,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켓몬과 결혼을 하였지만 어떠한 계기로 사람과 포켓몬은 결혼하지 않게 되었고, 포켓몬은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포켓몬과 사람의 결혼이 가능하다면 분명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것.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둘 사이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그 아이들의 후손들이 바로 인간형 포켓몬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위의 사료들을 정리해보면 이러하다. 포켓몬과 인간은 같은 동물이다. 그러므로 결혼 및 교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포켓몬은 인간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노력한다면 이 녀석처럼 유창하게 인간의 말을 할 수도 있다. 오늘은 제가 흥미로운 가설을 한번 세어볼 예정입니다. 이것은 가설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켓몬 괴담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윤겔라가 되어 있었던 초른 여자아이, 사람을 잡아먹는 포켓몬들, 포켓몬을 잡아먹는 포켓몬들, 괴담은 무수히 많지요. 그렇다면 포켓몬 게임 회사 닌텐도는 도대체 왜 이러한 괴담들을 24년째 포켓몬 게임에 집어넣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포켓몬과 사람은 같은 생물체이다라는 말입니다. 위의 명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해 두었으니 미리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상단 오른쪽 정보 표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포켓몬스터 DP 신호지방에서 내려오는 전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켓몬과 사람은 같은 샘물체이다. 이 명제를 다른 명제에 대입해보면 왜 닌텐도가 이러한 괴담들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입해보겠습니다. 명제 포켓몬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포켓몬의 세계는 사람의 세계이다. 왜냐하면 포켓몬은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포켓몬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살인 및 인육 등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며, 즉 다시 말해 이 괴담들은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살인 및 인육 사건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괴담에도 한번 대입해보겠습니다. 포켓몬 중 슬리퍼는 어린아이들에게 체면을 걸어 숲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들을 납치한다. 위 문장 중 슬리퍼를 사람으로 단어만 변경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에게 체면을 걸어 숲으로 데려가 그들을 납치한다. 즉 게임회사 닌텐도가 만든 포켓몬 괴담의 실체는 인간의 다양한 범죄 심리와 실제 사건 등을 괴담에 투영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위와 같은 말로써 사람을 납치해서 살인하고 인육을 맛있게 먹는 포켓몬들의 범죄 심리와 사건 등은 다 우리가 사는 실제 인간 세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켓몬 게임이든 애니든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인간이 살인을 하고 인육을 먹는다면 포켓몬들도 똑같이 살인도 하고 인육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은 같은 생물체이니까요. 그러나 포켓몬 애니와 게임에는 항상 이런 절망적이고 그로데스크한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만약 자신의 트레이너가 사랑을 하고 우정을 쌓는다면 그들의 밑에 있는 포켓몬들도 똑같이 사랑, 우정을 쌓는다는 말입니다. 즉 닌텐도라는 회사는 아직 어리고 자기 제어가 아직 불가능한 아이들을 포켓몬으로 비유해 세계는 이렇게 무섭고 힘들고 잔인하단다. 그러니 이 게임을 하면서 미리 체험해보고 뛰어들렴.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 못해줘서 미안하다 얘들아 라는 메시지를 게임으로 승화시켜 전세계 아이들에게 보낸 것은 아닐까요? 만약 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어른들의 세계의 잔혹성을 미리 배우지 못한다면 온갖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애완동물들은 언제나 주인 곁에 있고 싶어하고 주인 곁을 조금만 이탈하면 불안 증세 등을 보이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인이 다른 사람,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면 이에 질투를 느끼고 주인을 향해 짖거나 그 상대방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포켓몬 세계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포켓몬 세계관에서 포켓몬은 동물을 대처하는 생물이기 때문이죠. 헌데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한 포켓몬이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슬픈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큐는 8세대 썬문에서부터 나온 페어리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따라큐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컨셉이 독특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카츄의 탈을 뒤집어 쓴 포켓몬이라는 것. 단 따라큐가 피카츄의 탈을 쓴 이유는 피카츄를 좋아해서가 아닌 피카츄를 싫어하고 증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큐는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왜 따라큐는 피카츄를 싫어하고 따라큐가 피카츄의 탈을 벗는다면 그 모습은 어떠할까? 우선 도감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체불명, 누더기 속을 본 어떤 하자는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쇼크사했다. 여기서 뭔가 감이 잡히시나요? 쇼크사. 포켓몬에서 쇼크라 함은 20년 전 방영된
전내전사 폴리곤 편이 떠오르는데요. 당시 애니 장면 속에서 피카츄가 미사일을 격추할 때 나온 빨강, 파람의 깜빡임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기절 혹은 구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일본에선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에 당시 일본 정부는 포켓몬 애니메이션을 방영 중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방영 중지된 포켓몬 애니, 이에 제작진들은 다시 애니가 방영되기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것이 폴리곤. 그 이유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저 쇼크사의 원인은 피카츄였지만, 피카츄는 이미 게임 애니 속 주인공이었고 이에 상응하는 상품 가치도 높았습니다. 이에 반해 폴리곤은 그냥 지나가는 포켓몬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폴리곤은 포켓몬 쇼크 사건이 발생하고 장장 20년 동안 포켓몬 애니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라큐가 피카츄를 따라한 것도 20년 전부터라고 하네요. 또한 따라큐가 폴리곤이라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썬문, 아세로라의 실현, 마지막에 주인 따라큐의 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엔 피카츄와 즐겁게 여행하는 지우의 모습이 찍힌 사진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따라큐는 줄곧 지우와 피카츄의 여행을 바라보면서 증오심을 키웠던 건 아닐까요? 또한 썬문 게임 속에서 폴리곤을 공짜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엔 의아하게도 따라큐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우연일까요? 이에 다시 한번 이 따라큐 괴담의 증거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포켓몬 쇼크 사건으로 폴리곤은 20년 전 포켓몬 애니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런데 따라큐가 피카츄를 따라하기 시작한 시점도 20년 전이다. 두 번째, 따라큐는 어째서인지 지우와 피카츄 일행을 감시하고 피카츄를 계속 증오하고 있다. 세 번째, 또한 게임 썬문 속 폴리곤 분양 장소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따라큐가 트레이너를 지켜보고 있다. 과연 따라큐가 폴리곤일까요? 만약 이 녀석이 폴리곤이라면 도감 설명에 나온 한 하자의 쇼크사, 로켓다운 야옹이 따라큐의 본 모습을 보고 홍수 상태에 빠졌던 게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여러분들은 포켓몬 애니를 보면서 궁금하지 않았나요? 나루토는 미나토가, 이치고는 쿠로사키 이시니, 시니치는 쿠도 유사쿠가 있는데 과연 지우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 어릴 때부터 무척 궁금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박사다, 어떤 사람은 비죽이다, 어떤 사람은 마인맨이다. 마인맨은 좀... 무튼 오늘 괴담에는 제 뇌피셜도 조금 들어가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우가 포켓몬 세계를 여행한 지도 언 24년째. 그는 아직도 10살이고 아직도 꿈을 쫓고 있죠.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실 하나.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제 추리론 그의 아버지는 포켓몬 사이드 스토리에 나온 이 실버 아저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는 족밥 포켓몬을 갖고 여행을 하는 것을 아무튼 좀 더 정확한 이유를 대자면 그의 이름은 실버입니다. 또한 지우의 영어 이름 또한 애쉬입니다. 네, 둘은 특이하게도 비슷한 색깔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두 번째 증거로는 실버는 치코리타를, 지우는 피카츄를 몬스터볼이 아닌 자기 자신 어깨 위에 올리고 다닙니다. 또 실버 그도 소년 시절 여행 중에 전설의 새 포켓몬 파이어를 보게 됩니다. 지우가 7세조를 봤던 것처럼요. 마지막 증거로는 포켓몬스터 사이드 스토리에 초창기 지우의 라이벌인 훈이와 아저씨 실버의 만남이 있는데,
그중 훈이가 지우를 칭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ことを思い出しちゃったな。サトシ。はい、僕と同じでポケモンマスターを目指して旅をしてるんです。そうか。 이때 지우의 이름을 듣고 놀라는 실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놀란 것일까요? 혹 자신의 기억 속 아들의 이름을 들어서는 아닐까요? 또 다음 장면으로 그는 파이어와의 싸움을 하러 등불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힘이 약해진 파이어를 보곤 이런 말을 합니다. バトルを。断る。え？あいつは俺の知ってるファイヤーじゃねえ。あんな状態で戦いたくねえ。そうだよ、シルバーさんの言う通りだ。 뭔가 그가 연상되는 것은 착각일까요? 지우도 첫 여행을 떠날 때는 이기적이었지만 지금은 인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네, 아니군요. 무튼 오늘 영상에선 지우의 아버지를 추리해 보았는데요. 은근 코난의 보스만큼 궁금한 지우의 아버지. 얼른 그가 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괴담들을 다뤄야 할까 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작했으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게임 역사상 제일 더러운 괴담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포켓몬 게임을 하면서 각종 성 드립을 보아왔습니다. 갑자기 강제로 넣는다는 트레이너. 난 비키니를 입고 있는데 몬스터볼을 어디에 넣게? 라고 물어보는 비키니 누나. 커플의 포켓몬이 각각 타르셀과 롱스톤인 커플. 닌텐도 제작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 널리고 널린 게 이러한 성 드립과 각종 괴담들이죠. 그럼에도 그중 가장 더러운 괴담은 바로 이 금구슬 아저씨 괴담입니다. 금구슬, 포켓몬에게 지니게 해도 아무런 효과는 없지만 3점이나 특정 NPC에게 이를 팔면 비싼 값을 쳐서 팔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릴 적 포켓몬 게임을 플레이하던 우리들은 이 금구슬을 습득하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넙죽 받게 되었죠. 근데 이 금구슬이 뭐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걸까요? 금구슬을 일본어로 나타내자면 킨노타마입니다. 그런데 이 킨노타마에서 노를 뺀다면 킨타마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킨타마라는 단어는 일본에선 남성의 고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ほら、金玉だ。金玉？金玉？金玉？金玉？ 그래서 여러 일본 애니에서 킨타마는 남성의 고환으로 의미가 함축되어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정체 이용가인 포켓몬 게임에서 특정 NPC 그 중에서도 털 많은 아저씨들이 10살이 간 넘은 신참 트레이너 꼬맹이들에게 자신의 금구슬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상한 대사까지 첨부해가며 이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세대 금구슬 아저씨는 이러한 대사까지 칩니다. 날 찾았니? 애타게 기다렸니? 라며 꼬맹이에게 금구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여학생들을 기다리며 자신의 그것을 자랑하던 범죄자 바바리맨 아저씨들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 신작 포켓몬 게임들에선 트레이너에게 금구슬을 나누어 줄 때 특정 포켓몬이 들고 있다든지 아님 어떠한 자극적이지 않은 스토리를 만들어 금구슬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괴담들이 지속되면
눈치 빠른 학부모들이 이 게임을 멀리하면서 자연스레 판매량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닌텐도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포켓몬 괴담 중 가장 더러운 닌텐도 괴담, 금구설 아저씨 괴담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조금 정신이 혼탁해진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도 더럽습니다. 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